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 2001년에 그 미국 뉴욕에서 그 9.11 테러 때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바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세무엘 헌팅턴 교수가 중동의 이슬람 문명하고 미국의 기독교 문명과의 문명 충돌론이라는 책을 발간해갖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건 9.11 테러 일어나기 전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무지무지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냉겨봐. 이게 2005년에 헌팅턴 교수가 문화가 중요하다는 책을 집필을 합니다. 그 집필하는 과정에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그 후진국들의 그 경제 성장 과정을 연구하다가 한국의 경제 발전 그 지표를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1960년대 우리 한국과 아프리카 가나 공화국은 1인당 GNP 국민소득하고 그 다음에 그 농업 의존도라든가 모든 경제 지표가 거의 똑같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 양반이 헌팅턴 교수가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딱 한 가지 찾아냈어요. 가나공화국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갖다가 자기는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가나공화국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높은 교육 수준과 백성들의 근면성, 조국에 대한 애국정신과 처럼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민족정신이 투철하다는 문화적 가치관이 크다라는 걸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백봉 김구 선생님이 늘상 하신 말씀이 문화가 꽃피는 나의 조국이라는 걸 갖다 꿈꿔오셨던 것을 우리가 아니고 헌팅턴 교수가 한국을 연구하면서 찾아낸 사실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기뻐요. 이거 헌팅턴 교수가 그 문화가 중요하다는 책에 나와요, 이게. 내가 그냥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근데 유럽의 서구 열강들이 민주화하고 산업화를 일으키는데, 근대화를 일으키는데 300년 세월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3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가 근대화가 일어나면서 영국이 1인당 국민소득 GNP $10,000를 올리는데 무려 218년 걸렸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이 GNP $10,000을 올리는데 무려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1965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산업화의 첫 발을 내디딘 지 딱 30년 만에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0,000를 올리면서 OECD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 40년간 식민지 통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6.25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조국이 분단된 지 70년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이거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건. 자, 식민지 지배를 당한 나라 중에서 세계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하고 월드컵 2개를 치른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성장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우선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남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이거 용감하게 뛰어들 자기 죽어도 사람 이게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일본 놈들 이거 보고 학을 뛰는 거예요. 지네들 못해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런 거 강의할 때 이런 자료가 너무 좋아요. 사실이잖아요. 철도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죽으면서 나온 딴 나라다 일본 개새끼들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착해요. 우리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어려움을 나누는 착한 심성인
측은지심에서 이런 것이 발동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특유의 용맹성을 갖고 있는 기마민족의 DNA가 우리 몸속에 흘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뛰어난 우리 민족이 조국 통일을 하면은 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되어가지고 중국, 일본, 미국이 우리 한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세계 중심 국가가 된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조국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헬리조선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청소년들의 그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갖고 해외에 수출하면 일거에 큰 돈을 보고 경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통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이건희 같은 사람도 통일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21세기에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는 최고의 지금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부국 상승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조건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베이징에서 6자 회담을 갖고 있지만 강대국 간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19세기 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조선 침략을 놓고 혈안이 됐던 그 100년 전 시대 배경과 너무너무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조국 통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북한에 대한 인식부터 깨트려야 됩니다. 조국 통일의 가장 장애 요인이었던 민족 반역자 친일파인 박정희를 비롯해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북한 멸망론을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북한이 멸망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이 멸망하는 날, 그 북한이 멸망하는 날이 언제냐? 김일성이가 죽는 날이 바로 북한이 멸망하는 날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주기장창하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김일성이가 죽었어. 그 아들도 죽었어. 그 아들 김정은 체제까지 오면서 오히려 북한은 더욱더 체제가 더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집권했을 당시에 이게 지금 1990년 그 당시 산인데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엄청난 가뭄과 홍수 때문에 수년간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먹을 거가 없어가지고 2010년 안에 북한이 멸망한다는 통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전문가들의 논문이 발표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난 때문에 멸망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통치자의 도덕적 부패와 악한 마음이 작용을 해서 백성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분노를 느꼈을 때 정권이 망하게 되고 왕조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박근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한이 북한 통일 대박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난해서 곧 멸망할 것이라고 부추겼지만 오히려 거꾸로 박근혜의 그 무능과 무지 때문에 도덕적 부패에 분노했던 천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오히려 거꾸로 박근혜 정권이 먼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여기 지금 이게 중요해요. 페리 보고서가 그 이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이게 국방부 장관이었었죠. 이게 페리 보고서가 대단히 유명한 겁니다. 페리 보고서에 의하면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거 정식적으로. 북한은 망하지 않는다. 이것들이 남한의 친일파들이 헛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국민들 쏘겨가면서. 여러분,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풍요로운 지방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지방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 김제평야라든가 만경평야 같은 곡창지대에서 대부분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지,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밀란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호남에 고무군수 조병갑이가 그 폭정에 못 견뎌가지고 결국은 카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게 바로 호남입니다. 그렇듯이 그 민중봉기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 건 풍요롭고 기름진 지방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난 것이지, 처음부터 가난하고 척박한 땅에서는 민중봉기가 일어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가난에 상당히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잘 살다가 못 사는 땅이 아니라 처음부터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없이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수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탈이라는 것은 농경사회에서는 쌀과 곡물에 의한 수탈이 벌어지지, 그렇게 벌어지고 있지만은 여기 산업사회에서는 화폐경제에 의해서 수탈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북한은 철저한 배급제도이기 때문에 조세 비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에 의한 수탈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 지도자들이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박근혜같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수탈하게 될 것 같으면 그들이 먼저 멸망한다는 것은 북한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절대 멸망하지 않는 근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남북한 서로가 상대 진영을 향해서 적당하게 적대감을 갖다 부추겨가지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무장을 시켜서 내부의 체제 불만을 갖다가 해소시키는데 악용해왔단 말입니다. 그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한의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곧 북한이 금방 바로 쳐내려올 것 같처럼 금년을 잘 남겨야 된다. 올해가 고비라고 과장되게 막 그렇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북한이 없으면 정권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다가 오히려 북한 핵 문제를 갖다 가장되게 선전을 하고 그것을 갖다 위기감을 조성해하고 수십 년간 독재 체제를 독재 체제를 유지해왔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을 악용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코미디 중에 코미디, 블랙 코미디, 세계적인 이 코미디 사건이 금강산 댐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댐이 미쳤다고 그 금강산 건설을 해갖고 댐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고 물이 쏟아져고 서울까지 올 때까지 왜 기다립니까? 초전박살, 이게 써있잖아요. 3초면 간대잖아. 여기 미사일 이거 하기 전에 그냥 가서 까부시면 되는 건데, 이 어영 학자들이, 이거 여러분 다 기억날 거예요. 방송에서 허구하면 주기장창으로 북한을 갖다 부추겨갖고, 전두환 때 데모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걸 위기의식을 덮으려고 해갖고, 금강산 댐이 딱 무너지고, 육산불팀도 잠기고, 국회의사당도 잠기고, 이게 먹혀요, 이게. 그 허구나 애들, 이 코 묻은 돈까지 다 그냥 흔차고 이런 시대의 사기로 걸리고 있잖아요. 북한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런 거 보니까 좀 실감이 나잖아요. 이제 기업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거.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박근혜는 또다시 성제자 사드 배치를 갖다 밀어붙이고 있면서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빨리 이제 마무리 짓게요. 이건 너무 내가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자.
우리가 여러분 참 보세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는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었었어요. 근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의해서 우리 민족을 갖다 분단시켜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이 남한을 점령을 해서 우리가 자주독립국가 건설이 좌절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군력 이게 비극이. 일본이 물론 이게 조선 총독부가 우리 조선을 통치했던 상징 아니에요. 일장기가 딱 내려가 일본이 패망하니까 여기 당연히 태극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성경기가 올라가고 지네들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다 씨발 우리나라 또 다시 점령해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갑니다. 무슨 얘기냐? 이 하지 이게 또 참 골치 아픈 친구예요. 이게 일단 누구 좀 질문 좀 해줘야 그냥 넘어갈게요. 참 이게 또라이 중에 이게 또라이. 근데 이게 하지가 남한 군종사령관으로 와갖고 미 군종이라는 건 군인이 통치하는 거라고 이게 다시 일본에 총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지네들이 뭔데 우리나라를 점령하니까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가 건설하는 게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미국이 심어놓은 그 당시 미국은 어떤 짓을 했냐? 우리 남한 집권하자마자 친일파들을 전부 다 앞세워가지고 남한에 반공이란 광풍이 몰아치면서 좌익 세력들을 갖다가 척결한다는 유명화에 남한에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그 당시 미국이 심어놨던 반공이라는 이 악마의 뿌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같은 민족 간에 같은 남북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치에 같은 형제지고 같은 친구들이었었어. 갑자기 어느 날 미국이 딱 분단시켜놓고 지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 천천히 남북한에 왼수지간을 만들어놨어. 그래놓고 난 다음에 그 반공의 이름 하에 무수히 많은 독립운동가하고 진보적 개혁 세력들을 종북 좌파 빨갱이를 씨를 말리면서 암울한 위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반면 좌파는 옳았던 옳지 않았던 결과에 관계없이 숨죽여 살아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김대중 내라는 거 사건에 김대중 빨갱이래. 내가 이거 이석기 씨 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솔직히 이석기 얼마나 불쌍해요. 이 양반이 빨갱입니까? 김대중이가 빨갱입니까? 지네들 정권 잡으려고 박근혜 그 침으로 찔렀다고 해서 닭깎이 마사오 딸이면 딸이지 친일파 딸이면 딸이지 독립운동가의 딸이야 그게? 그거 얘기했다고 해서 통진당을 갖다가 통합중 지금도 이 제1야당도 이 개새끼들이야. 솔직한 얘기가 이거. 감히 이석기 말도 못 꺼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70년간 너무너무 숨죽여 살았단 말입니다. 이 방공에 미국이 심어놓은 방공이란 빨갱이란 딱지만 붙이면 뭐든지 다 해결돼. 친일파 문제는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사진 보고 여러분 화 안 나요? 아니 이석기가 무슨 내라는 거 김대중 큰 난리 났지. 이 사람 아닌데 그만 넘어갈게. 그런데 박정희는 자기가 닭깎이 마사오가 자기가 정치적인 집권을 위해서 인혁당 사건 이 사람들 다 무죄 판결 다 죽여버리고 무죄 판결하고 우쭐한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다 줬는데 도로 다 뺏어가 이제 이런 세계적인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면서 여러분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분노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 계속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는 여러분을 이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그대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혁당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는 지식인들을 갖다가 종북 좌파로서 시를 날리지 않습니까? 누가 박정희 때 그 살벌한 긴급조치를 해서 그러니 그 딸년이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하고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좀 감시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바로 반민족 친일파들로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갖다가 이명박이는 그냥 하루아침에 금강산 관광을 갖다가 금지시키고, 박근혜는 개성공단을 폐지시키고, 이 친일 세력들이 반민족, 반통일, 통할 의지가 때문에 명명백하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자, 영국의 경제학자, 그 유명한 분이죠. 알프레드 마샬이 얘기하기를 가슴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갑게 하랬습니다. 이 세상에 따뜻한 가슴만 갖고 못 살듯이 차가운 머리만 갖고도 못 사는 겁니다. 따라서 좌익과 우익이 함께 공존함으로써 역사는 진보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새나라의 어린이예요. 이런 젊은 애들한테 그거 몰라요. 여기 여러분들 다 했어, 그 노래. 나이가 드니까. 그 노래 가사가 이랬습니다. 새나라의 어린이 일찍이라, 그리고 맨 끝에 우리나라 좋은 나라로 끝납니다.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알고 어린 시절 동심의 세계를 보냈어요. 근데 노래 가사만처럼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일까요? 네?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냐고 말이에요. 자, 나라를 팔아먹고 독립군 때려잡는데 앞장섰던 자가 그 딸이 대를 이어서 대통령을 해먹고 이 나라를 거덜낸 나라,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예? 자신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을 앞세워갖고 총칼로다가 무고한 백성들을 갖다 학살하고, 이 전두환 정권은 자기 일가족이 때랑도 짓을 하면서 수천억 원의 부정축제를 해먹고 이제는 단돈 29만 원밖에 없다고 백제라고 버팅기는 자가 천수를 누리는 나라, 멀쩡한 4대강에 국민 혈세 22조를 때려받고 강바닥에다 돈을 갖다 22조씩 때려받고, 토건업자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담합에 토건업자들하고 한바탕 멋있게 돈잔치를 해먹고, 그리고 사법 처리도 안 받고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는 이런 악마 같은, 이런 악당 같은 전직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과연 좋은 나라인지 대먹고 싶어요, 진짜. 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와 함께 미국 좋은 나라로 저는 70년 동안 세뇌 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네? 자, 미국 좋은 나라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북한 나쁜 나라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한글을 제일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 방공교육을 통해서 방공 그림 그리기 대회, 방공 글짓기 대회, 방공 웅변 대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그리고 김일성이를 머리에 뿔 날린 사람처럼 악마의 집단으로 세뇌 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 그럼 우리가 과연 그렇게 세계교육 받았듯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이 좋은 나라였는지, 우리나라한테 좋은 일만 했는지, 지난 역사를 통해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미국이 지난 100년간 2명의 루즈벨트라는 대통령 이름하에 우리 민족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부시에 의해서 그 당시에 소련이 붕괴됐을 때 우리가 남북 통일로서는 저럴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박탈당하면서 세 가지 미국이 우리 민족에게 끼쳤던 그 악질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미국이 한 거. 근데 그 한 중요한 대목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가 마칠까 해요. 자, 첫째, 26대 히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집권 당시에
1905년 그 유명한 가스라 데프트 협약. 여러분 이제 하도 많이 외만큼 알잖아요. 이게 가스라 데프트 협약이 맺어질 때가 이 히어도로 루즈벨트 당시입니다. 그래갖고 이거 알죠 여러분 다. 미국이 필리핀 점령하는데 일본이 묵인하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미국이 묵인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 지배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어도로 루즈벨트는 일본이 조선을 손아귀에, 일본이 코리아를 손아귀에 넣는 것을 보고 싶다고 이 개소리 떨었던 루즈벨트 집권 당시에 고종임금이 1907년 해리고 만국 평화회에서 일본 놈들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체결된 을사늑약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서구 열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여기 이상설 이의정을 갖다 파견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악질적으로 방해했던 새끼가 히어도로 루즈벨트입니다. 그 결국은 이거 다 외신에 난 거 그 당시 신문이 내가 요즘에 해준 게 아니라, 근데 결국 이준 여사가 그 부분을 못 이겨가지고 루즈벨트의 비숍들이 루즈벨트의 방해 공격에 의해서 자결했던 것이 역사에 다 나와요. 현대사를 좀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델레노 루즈벨트 대통령 집권 당시에 일본이 아직 항복 선언도 하지도 않았는데 한반도 분할 점령한 한반도를 분단시켜야 된다고 최초로 주장을 해요. 이게 언제냐? 이든 이게 처칠하고 그 옆에 키 큰 사람이 이든 예상입니다. 이게 1943년 워싱턴 회담에서 최초로다가 루즈벨트가 한반도를 분단시켜야 된다고 개소리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게 뭐냐면은 1945년 2월 달에 얄타 회담입니다. 미국, 영국, 소련이 참여한 얄타 회담에서 미국이 한반도를, 한국을 20에서 30년 동안 또다시 식민지 지배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당시 내용이에요. 그럼 루즈벨트가 왜 우리 한국을 이렇게 문화를 점령하고 분단시켜야 되느냐? 그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연합국이 이제 중국도 소련도 같은 연합국이었었으니까 스탈린한테 얘기를 해요. 설득을 해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라는 게 간단해. 두 가지야. 한국은 조선 왕조 시대에서 일본 식민지 지배로 넘어가면서 민주주의를 해본 경험이 없다. 두 번째, 한국은 국가를 통치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따라서 한국을 20에서 30년간 미국과 소련이 다시 점령을 하고 분단해서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20에서 30년 너무 길다. 신탁 통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합의한 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입니다. 우리 다 배웠잖아요. 여기 이게 봐. 이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 나고 결정적으로 한반도가 분단됩니다. 북한 소련을 먹고 남한은 미국이 먹고. 이게 미국이 하는 짓이에요. 이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분단시키고 나서 곧바로 일본을 세계 경제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민족을 갖다가 전쟁의 희생물로 삼아서 일본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던 그 문서가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건 무슨 문서냐면 내가 근거 없이 얘기하면 나 떼들어가요. 나 감옥살이 하기 싫습니다. 이런 근거 자료를 충분히 찾아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맨날 며칠을 갖다가 여러분 쉽게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내가 지금 얘기 안 한 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난 이런 거 한 번씩 찾을 때마다 산상캔 것 같아요. 신만이가. 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보는 순간에 피가 막 거꾸로 섰더라고. 이것은 뭐냐면 50년이 지나면 그 비밀 외교문서가 해제 기간이 끝나갖고 이게 하나하나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걸 이 시간에 막 보도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야당색, 민주당색들 누구 하나 이게 얘기도 안 해 이거. 예? 그리고 바로 여기 지금 요시다 총리 있는 거 잠깐
요시다 좀 웃겨요. 6.25 한국전쟁이 딱 터졌다는 보고를 딱 봤습니다. 요시다 총리가. 그러니까 요시다 총리가 손으로 무릎을 치면서 천우 신조다. 하늘이 좁고 한국이 일본을 살려냈다고 펄펄 날뛰어 기뻐하고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에 엉망이 된 일본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에 대해서 신에게 감사드리고 일본 군국주의자들하고 같이 신사에 참배까지 했었어요. 이 요시다 총리. 그러면 일본이 경제 회복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냐면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전쟁에 필요한 무수히 많은 군수 물자들을 미군과 유엔군이 일본에다가 이걸 갖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군수 물자를 대기 위해서 중공업을 육성해갖고 그 짧은 시간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갖고 일본이 급속도로 경제 회복을 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했고 미쓰이, 스미모토, 가와사키 모든 군수산업체가 그걸 가동되는데 한국전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쟁에서 패전한 지 19년 만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 전략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을 갖다가 희생물로 삼았고 일본을 갖다가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잠깐. 이게 그 조지 허버트 부시인데 아버지 부시입니다. 이게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의 기회.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는 소련 공산당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배워왔어요. 그죠? 그런데 1991년 12월달 소련이 붕괴됩니다. 왜? 부시 집권 당시에. 그럼 이때 미소 냉전 체제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독일이 그 틈을 이용해서 통일을 합니다. 이때가 우리 민족이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따라서 노태우가 그 당시 이제 소련이 망하고 이제 러시아가 들었으니까 30억 달러의 경제 협력 차관을 제공했는데 그 중에서 15억 달러가 집행이 됩니다. 이렇게 통일, 이제 독일이 통일되고 이제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북한의 영역무기가 내려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 이게 마지막 다 왔어요. 이게. 이 영역무기가 딱 내려와갖고 노태우하고 같이 회담을 해요. 그리고 1991년 9월달 46차 유엔 총회에서 남한이 160번째, 북한이 161번째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다가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돼요. 자, 여러분, 이게 기본 합의서가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 합의를 봅니다. 첫째, 남북한 쌍방 상호를 체제를 인정한 남북. 공산주의 체제 인정할게. 그 남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할게.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남북 불가침 조약. 이거 미치는 겁니다. 미국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남북 불가침 조약이면 통일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불가침 조약만 하고 체제 인정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교류협력 확대 방안. 묵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럼 통일이지. 이거는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보다 엄청나게 진보한 거고 무지막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일이, 이건 통일이에요. 그리고 이거 직접 사인한 겁니다. 이 장면이 좀 이게 노태우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때 남북 기본 합의서가 딱 채택되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야, 이게 이제 통일이 왔구나. 많은 지식인들도 너무 기뻐했어요. 찌릿찌릿한 냉전체제가 끝나는데 우리가 통일이 되는구나 했더니 이렇게 통일에 순조로운 이 통일 무드가 조성되는데 여기다가 찬물을 깨지면서 누구 마음대로 통일을 해요? 에? 미국이 북한에 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연변에
핵 원자로, 이거 핵 원자를 갖다가 선제 공격한, 이때 당시 시간, 이거 매지지도 않았어. 이거는 말이야, 이것도 설명하면 한참 가는데 잠깐 들어주세요. 이때 우리 경수로 흑연감성로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제네바에서 합의 봤을 때 그 얘기했는데, 이거 갖고 또 시간 끌 수 없으니까. 어쨌든, 여기 때는 보시네.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그런데, 여기를 갖다 그냥 선제 공격한다. 그래도 한반도에 곧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밑에. 멀린전 장관이 북한 선제 타격한다고. 예? 올려봐. 자,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불바다 말은 아시죠? 기억날 거죠? 그리고 이 칼 루이치, 대단한 인물입니다. 미국의 온건파요. 볼튼, 럼스펠드, 다 매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칼 루이치가 제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큰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죽었어요. 강석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제네바 합의 거는 강석주는 독립군 아들입니다. 뭐 그런 것도 빠져나가면 안 되겠는데 여기서 끊겠어요. 근데 이 칼 루이치가 여기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 핵시설을 선제 공격한다고 이제 검토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때는 없었어요. 북한에 핵이. 그래갖고 얘네들이 공격 냉겨봐봐. 그런데 이거 여러분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내가 이거 헛소리하면 큰일 나요. CNN 방송에서 휴전선 근방에다가 전쟁 위성 생중계 방송을 하려고 MBC 문화방송에다 긴급하게 협조 요청 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남한을 이제 북한을 어떻게 공격할 건지 이거 군사 전략가들이 회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넘겨봐. CNN 방송이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이라크 바그다드 공습했을 때에 미국 새끼들은 안방에서 불꽃놀이 하는 거 지금 이 바그다드가 불타고 이 바그다드 이 이라크 시민들이 얼마나 그 고통 당하고 있는데 이걸 불꽃놀이고 구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원전선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이걸. 네? 참 이게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쏠 수밖에 없지. 니네들 미국 북한에 같이 죽자. 이때서부터 그냥 순간국에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김정일이가 사담 후세인한테 쪼다 같은 놈이라 그랬어. 왜 옷을 벗어 이 자식아. 옷 벗는 게 아니고 우리 화학무기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유엔에서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안심하고 가서 그냥 박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에는 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다고 막 이렇게까지 미치는 거야. 이거 공격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 북한 애들이요. 이게 강석주가 대단히 진짜 이거예요. 외교에는 미국 놈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북한 외교에 대해서 항상 당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많이 기가 따갑게 들은 게 있죠. 벼랑 끝 전술이라고. 거의 신경질적인 반응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차 핵실험까지 왔어요. 작년 1월달에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미국이 또다시 성주에다가 사드 배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지금 무지무지하 오늘 저녁 또 뉴스 보세요. 중국에서 난립니다. 지금 롯데 그 사드 무지무 한 거에 대해서 니네들 아주 그냥 작살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우리가 이런 사드 오늘 여기다 공격한다는 거야 지금. 그것은 왜 미국이 이렇게 발방을 하고 토사광난증을 일으키냐 하면은 곧 정권 무너져. 그러니까 박근혜한테 있을 때 니네들 이거 바로 이게 무슨 한 달 두 달에 화금을 다 트는 일이냐고. 우리 민족의 생명의 운명이 이 천각에 달려있는 거에 대해서 왜 심각하게 얘기 안 해? 지금 문재인이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오. 정말 막 미치겠어 진짜 이거. 끝으로 여기 그 독일 민족은요, 게르만 민족은 신성 로마 제국 멸망하기 전까지는 350개의 연방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작센이고 이게 다 이게 신성 로마지 독일인데 이 게르만 민족을 350개 연방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 게르만 민족을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올려봐봐. 이 비스마르크가 1871년 게르만 민족을 통일해갖고 프로이센 제국이라는 독일 국가를 출범시키고 난 다음에 딱 120년 동안에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을 2번씩이나 일으킨 전쟁 범죄 국가도 통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독일 이거 현대사를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려고 하는 거 12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독일도 2번씩이나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이 전범 국가도 통일을 하는데 우리 민족은 고구려 백제 통일신라 이후 고려 500년 조선왕조 500년 1300년의 통일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이 왜 통일을 못했냐고 말이에요. 일본을 대신해서 미국에 의해서 분단됐던 우리 민족이 다시 조국 통일을 하자는데 미국의 눈치나 보고 있는 이 친일 세력들을 볼 때마다 내가 분노를 살 수가 없어. 전쟁 범죄 국가인 일본을 독일하고 똑같이 분단을 시켜야 하는데 미국에 의해서 일본을 대신해서 우리 민족이 분단된 것도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여기다 의도적으로 한국전쟁을 일으켜갖고 일본을 갖다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갖다가 500만 명을 갖다 희생시킨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냉겨봐. 이거 사진 보면 눈물이 나요. 전쟁에서 제일 크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인하고 어린애들이에요. 우리 애들 이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난 작년에도 이 사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또 이게 눈물이 나네요. 근데 이 어린애에게 보세요. 이 천진난만한 애가 왜 씨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일본을 세계 경제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희생 당해야 되고 누구 때문에?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으킨 거에 대해서 우리 현대사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아베가 과거사 청산을 고사하고 미국하고 또다시 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해가지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갖다 고조시켜갖고 지금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평화헌법 체제를 개편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지금 거론하면서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여기 한반도에다가 일본 자위를 갖다 파견하고 북한 공격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한 얘기 아니야. 이 새끼 일본 국방상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거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서 또다시 임진왜란을 또 일으키려고 해요. 네? 우리가 일본과 대응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조국 통일이 일으켜가지고 힘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예?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이 이런 화해 무드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졌다면 우리의 조국 통일은 엄청난 진전을 봐왔을 것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끝낼게요.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 4가지 이유에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쌍방 간의 적대적 관계에서 비롯된 군사비를 감축시키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오는 상승 효과, 다시 말하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국 통일은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 남북 분단이 초래한 양체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악의 근원이 남북 분단에서 초래됐던 이러한 문제점을,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조국 통일은 와야지 된다. 세 번째, 남북한 모두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언어라든가 생활 풍습 이런 것이 점점 이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더 이상 우리가 이질화되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는 이산 가족의 아픔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동족 상잔의 아픔에서 왔던 이산의 아픔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국 통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광화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만 촛불 집회는 우리 민족의 수건인 조국 통일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304명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억울한 죽음은 대형 참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국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천만 촛불 시민혁명에 그거 시민혁명으로 다시 부활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올해 연말에 반드시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